제가 화면 좀 더 환하게 조명을 하나 더 켜고 하겠습니다. 네,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588회 양재나비 데스를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또 건강관리자로서 한 25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양재나비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좋은 건강도서를 많이 만났겠죠. 또 이 강경 대표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시죠. 100권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거의 석사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된다 해서 열심히 읽어냈어요. 3년 동안 100권 이상 좀 읽었고요. 그전에는 지정도서를 또 읽었어야 되고 또 저도 건강도서를 또 읽어야 되고 해서 어떤 한 주에 한 권씩 읽다 보면 건강도서를 한 달에 뭐 20권 이렇게 남짓됐는데요. 지금은 매주 한 권씩 읽게 되고 하니까 100권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좀 본업과 관련돼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마이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사회적 증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었다 했는 거를 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조정 선수였죠. 저는 조정 선수였고요. 이렇게 자격증 밑에 자격증이 보이고 경기 실적 증명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게 보이게 한 이유가 너무 드러내도 저도 보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낮춤의 자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좀 고르게 제가 입상을 한 것 같고 한 11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팠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 이제 스토리를 좀 전개해 드릴 거고 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경기 지도자 자격증 이렇게 해서 뭐 한 10개, 11개 이상 좀 취득을 하게 됐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조정 상비군 국가대표 출신이었는 사람이 왜 영양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제가 뭐 또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 요즘에 앞으로의 시대는 카피라이팅 시대 맞죠? 창의력도 카피를 잘해야 좋은 카피가 나온답니다. 이 부분은 백건비 대표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또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봤고요.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와, 지금 자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한일 스포츠 의학에서 저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나섰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좀 조한경 그 원장님한테 미안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주사 치료도 다 해봤는데 어려웠었고요. 저렇게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뭐 어깨 탈골에 무릎 파열까지 무릎 파열은 수술을 요했었고 어깨 탈골은 치료를 요했었고요.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는 시술을 요했었어요. 각각 원장님들이 다 달랐었고 그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한 거 정도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수술에 대한 부분을 거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좀 안내를 받아서 거기 안에서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서 저는 움직임을 통해서 영양을 통해서 저는 이 좀 아팠던 몸을 개선한 사례를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력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제 영양에 대해서 또 책을 보시는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요, 아팠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어.
이게 더 잘 들으실 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간암과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좀 명심하게 됐죠. 학원식 날, 저희 아버님 그 학원식 하시는 날에 저는 많이 눈물을 흘렸겠죠. 이렇게 다짐을 했죠. 아버님처럼 저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지켜내 주겠습니다라는 또 명심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11년 전에 위암 수술도 받으셨고 6년 전에 뇌출혈을 2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떠셨을까요?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자주 뵙고요. 또 가족 리더십에 리더십의 최고는 가족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절한 마음을 저는 좀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어머니에 대한 우리 아버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이 되시지 않으셨나 또 이런 또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서가 이렇게 나왔죠.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영양과 운동과 식습관을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식습관을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운동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부분에 하나로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신다는 제 사명서입니다. 예, 건강은 한 가지만으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활성산소가 너무 오래 남아 있으니까 혈액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음식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아까 말씀한 대로 책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사과는 예전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26개를 지금 그 전에 50년 전에 하나가 지금 26개의 사과를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양을 드실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잠만 잘 자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잠은 8시간 말씀을 하지만 영양도 잘 챙기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중간중간에 내 몸의 회복, 뭐 샤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시면 8시간 꼭 안 주무셔도 건강해질 수 있으세요. 6시간 이상, 뭐 8시간 이내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니죠. 천연 비타민이 영양제가 비타민 그 영양을 천연성의 영양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지켜준다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자, 천연물질. 이 천연물질이라는 게요. 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연물질로 해당이 돼요. 뭐 로열 젤리나 이런 부분은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 시중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분도가 좋은 성분도 프로폴리스 해도 그 양리작용이 그만큼 뭐 10이면 뭐 100도 있고 굉장히 높은 수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좀 보시면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를 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즘에 책 많이 나오잖아요. 공복을 즐겨라. 이 단식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죠. 단식을 하면 16시간이라는 공복 타임을 유지가 되면 충분한 그 자기 포식 현상, 포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식만이 살 길은 아니에요. 어떤 영양을 잘 섭취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세포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수분과 또 미네랄 이런 영양분들을 잘 섭취해가지고 같이 겸해야죠. 저도 꽤 됐죠. 뭐 제가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16시간 저녁 시간을 비워줌으로써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기에 되게 최적화되는 타임이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해보면 참
아팠었던 시절이 있겠었기 때문에 영양이 기본이라고 믿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해보신 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을 전달해드리는 되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고, 기능의학을 현대의학에 접목한다. 이게 되게 제가 이 말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기능의학이라고 하면 뭐 저번에 저희 3P에서 하는 요오드 제품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진우 원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기능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건강도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아실 겁니다. 비타민도 중요한데 요오드 성분이 얼마큼 중요한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능의학에서 나온 제품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동대학원에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현재 에스터 포뮬러 대표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섭취는 해독작용의 생활 습관이다. 이게 이제 헬스에빗, 저가 이제 네이버에 헬스에빗으로 치면 제가 나오고요. 저의 이제 자기소개서에 모든 제 채널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되고, 해독작용, 즉 배출을 잘 해내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뭘 많이 먹고 어떻게든 영양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로리를 채웠을 뿐이고요. 배출하는 성분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출 성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자가 추천하는 6가지 비타민 이렇게 나왔어요. 6가지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책에 이 6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 가지 모순점, 뭐 사회가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책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책이 없어도 기본 요약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앞으로 보시면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 비타민 D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9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뼈의 형성을 촉진한다. 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줄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자, 면역 비타민이다 해서 99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비타민 D가 중요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면역이 중심이잖아요. 어떤 코어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00페이지의 첫 줄에 백혈구는 비타민 D를 통해 체내 염증 물질을 체외로 배출한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뭐 때문에 사멸하는지는 아시죠? 농약 잔류물이에요. 그 과일을 소다 맞죠? 베이킹 소다 잘 쓰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트리오를 닦고 하면 그 안에서 안 돼요. 그렇지 담가 주시고 이런 세척의 문화를 잘 하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담그시면 농약 잔류물을 해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20 이상을 유지한다. 병원에 다 혈액 수치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제가 여에스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여에스가 28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저는 30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책에 나와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뭐 6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그렇게 면역이 깨지는 상태에서 감기도 걸리고 백혈구 수치 굉장히 큰 위험성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중요한 건 백혈구 수치예요. 백혈구 수치 자체가 오염 물질로 통해서 사멸할 수 있는데 그 사멸은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역 비타민을 드셔라.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오메가 3.
저는 식물성으로 먹고 있고요. 천연 물질로 먹고 있습니다. 또 EPA 영양제로도 먹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당신 돈이 많아? 아니죠. 아버님은 일찍 여여 보이고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절대적인 겁니다. 비타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이재덕 마스터의 어떤 기운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목소리를 힘을 내게 됩니다. 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고요. 질병의 예방 효과입니다. 질병의 예방 효과라는 거는 아까 면역 비타민처럼 혈류량이에요.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내벽, 중벽, 외벽이 있는데요. 이 혈액이 탁하면 이 내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협심증이 걸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이게 좁아져서 탄력이 없어서. 이 탄력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도 있겠지만 이 혈액을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혈액이에요. 혈액 관리입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이 맑게 돌아가니까. 또 염증 억제 작용. 염증을 이야기하면요. 이 1시간을 얘기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염증 자체가 활성산소의 역할이 되면 또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곧 큰 병을 유발하는 거, 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수치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염 작용이 있다. 이게 항산화, 이게 항염, 항암 작용 이런 부분이 되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몇을 많이 식물성이나 EPA, 뭐 DHA 이렇게 섭취를 하면 중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피로감이 와요. 그럼 몸을 움직여주고 영양제를 섭취해주고 호흡을 통해서 명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종숙 선배님 이렇게 인스타에 보면 아슈탄카 열심히 움직이는 동작들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빼내는 시간을 자신만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도 어린데 엄마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 아이한테도 건강이 된다는 걸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 기능 향상 중요하죠.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하고 또 역시 여기서 혈관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해요. 뇌에 여기 차단벽이 있습니다. 이 바리카이트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열어주는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이게 일반 지금 여기 약사님들 안 계시죠? 약사님들 계시면 제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약국에서 섭취하는 것들은 좀 선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별을 잘 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 조금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누가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자, 종합 비타민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유해산소, 아까 활성산소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피로 작용. 아까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타민 B군. 체내에서 계속 해손 물질이에요. 해손 물질. 내 몸 안에서 힘을 내어주는 비타민이고요. 가장 많이들 드시게 되는 거죠. 셀레늄. 해독 작용을 할 때 요오드하고도 같이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 겁니다. 중금속. 이렇게. 또 파이토케미컬. 이 식물성 얘기하는 게요. 저희는 뭐 이렇게 육류를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동물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식물성을 많이 섭취하면 힘을 더 내게 되어 있는데 좀 현대의 어떤 식문화가 좀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조금은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탄산 칼슘과 구연산 칼슘의 차이. 다 영양정보란에 구연산 칼슘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연신경안정제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중년에 꼭 드셔야 되는 첫 번째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왜냐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칼슘, 뭐 대장 건강, 만성 피로, 우리가 내분비 시스템이 얘기하잖아요. 호르몬,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 중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가성비 가장 높은 비타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타민에 대한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천연 비타민도 저렴합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성을 찾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유산균. 유산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면역 기관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 생성, 뇌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100억 마리 보장균수,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성분들은요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성 운동을 하고 기능성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데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기능성이다. 이렇게 성분을 잘 보아야 되는데 락토바실러스라는 성분을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되죠. 장 관리.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 트러블 이래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효과 빠른 거는 설사죠. 설사를 멎게 해주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결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가 나오는 게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되고요. 여기 프리바이오틱스 나와 있죠. 먹이에요. 식이섬유가 먹입니다. 유산균의 먹이 하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꼭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분도로 보면 차전자피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모든 차전자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성분이 흡수가 얼마큼 되느냐라는 걸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제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린다면 제가 뭘 드고 먹고 있는지 섭취를 하고 있는지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를 보면 갑자기 왜 비타민 얘기하다가 사례냐? 왜냐면 최근에 제 친구가 잦은 병원을 다니게 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뇌염증으로 이제 2주를 입원했었어요. 3개월 전에. 근데요, 지금은 개실이라는 병을 얻었는데 이게 내 몸 안에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화되는 거예요. 음식을 빨리 먹거나 일이 급하거나 저녁 늦게 뭘 섭취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제나 이런 걸 좀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았고 장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시죠? 가까운 친구들이어도 음식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도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팠었던 부분이 이 친구도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되게 완화가 돼요. 병원에서는 이런 처방을 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나가서 유산균 사 먹으세요. 근데 약국에 유산균이 100억 마리 그 보장균수가 나오는 게 있냐 이거죠. 참 어렵습니다. 비타민 C 너무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많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만 아니면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거 전 찬성입니다. 여에스도도 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돼요. 책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지침서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제가 한 30분 정도의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연 비타민이 좋죠. 뭐 요즘에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체 이용률 이거 같은 거죠.
몸 안에서 세포들이 알아보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얘네가 들어왔네 하고 늦어요. 우리 공부하셔서 알잖아요. 타이밍의 법칙. 그렇죠. 기회. 여러 가지가 오는데 준비된 사람만이 안다. 여기도 맞습니다. 천연 비타민이 들어가면 활성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좋아지고 흡수가 좋아져요. 위장 장애도 없고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드셔서 소화기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좀 약해져. 흡수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손실이 되게 되겠죠. 다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아까 말씀한 대로 100억 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올리브유에 대한 천연 물질을 제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타블릿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주스 타입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천연 물질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도 하고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켜야 될 식습관, 그러니까 지켜야 할 식습관은 루틴도 있고 하죠. 대부분 16시간에 대한 공복 타임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가포식 현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이게 1번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공복을 유지해줘야 면역이 사는 거예요. 면역이 사나요. 제가 피트니스 선수인데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여기에서 건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식사의 시간이 되면 내 몸이 이렇게 더 잘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식이섬유 이렇게 장을 살리는 길은 곧 생명력을 기르는 길이다. 오타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한식 위주의 유기농 식사를 식상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약 잔류물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요. 잔류가 어떤 병이 일어날지. 그게 백혈구를 좀 사멸시키는 게 있어요. 그 농약 백혈병이 저희 장인 어르신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럼 바람이 잘못만 되면 반대편으로 자신한테 와버리면 그게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피, 육류, 유제품 조금 제한해 주시고 좀 살살 드세요. 살살. 유제품 뭐 좋다고 안 좋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섭취가 아닌데 우유가 칼슘이 많이 있다. 제 헬스 앱이 방에 들어오시면 우유에 대한 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마무리. 온전한 정신이란 몸속의 뼈들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면서 뜨거운 것이 살갗에 닿는 기쁨을 똑바로 서서 걷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우리 자기계발인들은 삶에 의욕이 많잖아요. 참여생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일반적인 좀 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조금 좀 더 저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녁에 피로감이 있어도 그냥 쉬시고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리도 해야 되고 주간 계획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탈의 연금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충분하다. 저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삶에 두려움이 없고 저보다 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경제력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부예요. 1부. 588회 양재나비 지정도서.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시간을 1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1부 끊어주세요.